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모든 건 간 때문이야. 평범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나버린 이유, 바로 간암 때문. 간암은 간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는데 한창 경제 활동해야 하는 40, 50대 남성들에게 잘 발병한다고. 특히 간암이 무서운 이유가 있는데 국내 암 사망률 2위인데다 40, 50대 남성 암 사망률 1위이기 때문이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간암에 대해 알아본다. 네, 우리 몸속 가장 큰 내장 기관인 간은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손상된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간암 역시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이 간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계명대 동산병원 소화기내과 장병국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간이 우리 몸속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간의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보면 간은 우리 몸의 우상복부에 위치하고 있고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로서 보통 한 1에서 1.5kg 정도, 몸무게의 약 2%에 해당하는 장기입니다. 간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영양분의 저장을 하고 방출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약물이나 화학 물질의 해독 작용을 하고 있고 또한 알코올의 분해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부민과 같은 단백질을 합성하고 또 균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면역 작용을 하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담즙을 생성해서 음식의 소화 및 분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간암이라는 것은 간세포가 여러 가지 지속적인 자극에 의해서 자신의 고유 기능을 상실하고 암세포로 변해서 끊임없이 자기 증식을 이루면서 주변 또는 먼 곳으로 퍼져나가는 특징을 갖게 되는 종양을 말합니다. 암이라는 것은 세포가 정상적인 자기 기능을 잃고 무한히 증식하는 일종의 세포의 반란으로서 암세포의 특징을 알아보면은 첫 번째 무한 증식을 하게 되겠고 두 번째는 그 기원이 되는 세포가 갖는 고유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포 고유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에 생기는 혹이 모두 암인 것은 아닙니다. 흔히들 여러 가지 그 건강검진에서 초음파 검사를 해서 혹이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암세포는 앞의 세 가지 특징인 무한증식, 그리고 기능상실, 그리고 주변의 침범 등을 모두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혹 중에 악성 종양이 아닌 간의 양성 종양은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간에 발생하는 양성 종양 혹은 종양 유사 병변은 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세포로 발생하는데 대부분 증식 속도가 느리고 조직의 기능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성 종양은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간의 여러 가지 혹들의 종류를 살펴보면 우선 간의 양성 종양에는 간세포 선종, 담간 선종, 혈관종, 가성지방종, 섬유종 등이 있고 간의 종양 유사 병변에는 낭종, 국소성 혈절성 과정식, 과오종, 염증성 가성 종양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의 악성 종양에는 먼저 원발성 간암과 전이암으로 나눌 수 있겠고 원발성 간암에는 90% 이상을 차지하는 간세포 암종, 담간암, 맥간 육종이 있겠고 전이암에는 다양한 장기로부터 간으로 전이되는 모든 종류의 암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의 기능과 여기에 생길 수 있는 간암이 무엇인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많은 분들이 사실 간암의 원인하면 이 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비형 간염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간암의 원인은 만성 비형 간염이 되겠고 그 다음은 만성 시형 간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바이러스 간염이 거의 80%의 원인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원인에 의한 모든 간갱변증 자체가 간암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갱변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알코올성 간질환,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 자가 면역성 간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겠고, 특히 이런 간암 환자의 80%가 간갱변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간갱변증을 유발할 수 있는 드문 유전적 질환들, 윌슨병이라든지 알파 안티트리신 결핍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간암의 원인하면 무조건 술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으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네요, 교수님. 근데 참 이 간암이 문제가 발병률도 높지만 무엇보다 정말 문제가 이 사망률도 높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주요 성별 주요 암종 발생률을 보면 남자에서는 위암, 폐암 등을 다음에 간암 등이 발생하고 있고, 여자에서는 다양한 다른 병 중에 5번째로 간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도별, 시도별 신규 간암 등록 인원을 보면 전국적으로 점차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 대구 지역에서도 점차 증가하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별 3대 암 사망 원인을 보면 40대, 50대에서 간암이 발생이 가장 높습니다. 이 시기는 특히나 경제 활동이 왕성한 시기라서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암종별 사회 경제적 부담을 보면 간암은 위암과 함께 가장 우리 사회에 부담을 주는 암종입니다. 네, 40대에서 50대가 간암에 걸릴 확률이 가장 높다고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할 정도로 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간암의 초기 증상에서는 자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상당히 진행한 경우만 증상이 나타납니다. 나타난다고 해도 그 증상 자체가 주로 무기력이라든지 피로감, 상복부 불쾌감, 오심 구토, 체중 감소, 식욕 부진 등과 같이 이런 비특이적 증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알아차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간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발견하고 근치적 치료를 위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 검사가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는 만큼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참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또 특별히 있나요? 네, 특히나 뒤에 나오겠지만 간암은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서 특히 고위험군의 감시 검사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간암 위험군에 대한 감시 검사로서는 먼저 첫 번째 혈액 검사가 있겠고, 혈액 검사에서는 알파테아 단백 그리고 피부카2라는 종양 표시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양 표시자가 높다고 해서 모두 간암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설마 또 정상범위라 해도 간암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검사와 병행해서 진단을 보완해야 합니다. 간암의 진단을 위한 영상검사에서는 먼저 간 초음파 검사가 있겠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 질환 환자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간 초음파 검사가 편한 대신에 비만이나 간경변증 등으로 인해서 초음파 검사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CT 등의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간암을 진단하기 위한 영상검사로서는 고위험군 감시검사 중 간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발견되거나 초음파에서 병변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혈액검사에서 간암이 의심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확진을 위해서 정밀검사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정밀검사에서는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CT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MRI라는 복부 자기 공명 영상, 그리고 그 외에도 혈관 조영술, 조영증강 초음파 등의 검사 등이 있습니다. 먼저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은 X선을 여러 각도에 비추어 몸속의 단면 영상을 얻는 방법으로서 간암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검사법입니다. 특히나 이것은 조영제라는 약물을 주입해서 여러 번 역동적 영상을 얻음으로써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부 자기 공명 영상입니다. 간 종괴가 CT 검사 결과에서 진영적인 조영증강 영상을 보이지 않거나 다른 종양과의 감별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수술 전 정밀 전단이 필요한 경우 1차적 혹은 2차적 검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T에 비해서 고비용이고 검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정밀 검사가 가능하고
방사능 피폭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검사입니다. 간암은 다른 암종과 달리 대부분 조직검사를 하지 않고 진단되는 아주 유일한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장기암은 대부분 조직검사 진단이 필수적이지만 간암은 혈청 간암 표지자가 상승되고 영상검사에서 전형적인 간암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고도 임상적 진단이 가능해서 모든 환자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상검사에서 비전형적이거나 감별이 어렵거나 또 혈청학적 표지자가 상승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서는 확진을 위해서 조직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암의 진단 방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간암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구체적인 치료 방법이 궁금한데요. 네. 교수님, 이 간암 환자의 한 20% 정도만이 수술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간암의 대부분이 앞서 말한 대로 정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되지 않아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간암의 치료를 살펴보면은 간암은 다른 암과 달리 이미 간암 환자들이 간경변증이라는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치료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간암의 진행 정도, 간암의 병기도 중요하지만 남아있는 간의 기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함께 평가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결정해야 합니다. 간암 환자에서는 임상적인 상태와 간암의 병기를 고려한 후에 종양의 완전 절제를 목표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단독 혹은 병합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암의 치료의 방법을 크게 살펴보면 우선 건치적 치료법과 보존적 치료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치적 치료법에는 간 절제 수술, 간 이식 수술, 국소 치료법이 있겠고 그 치료의 적응에는 각각의 적응증이 있습니다. 우선 간 절제 수술에는 간 기능이 좋고 단일 결절이거나 혹은 절제가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경우 수술적 절제를 선택하게 되겠고 간 이식 수술은 이미 간 기능이 너무 나빠서 다른 치료를 하지 못하거나 못할 때 간 이식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국소치료법은 간이 3cm 이하, 3개 이하일 때 국소치료법을 저희가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고주파 치료술은 최근 간 절제 수술을 대신해서 많이 쓰이고 있는 치료술이고 에탄올 주입술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보존적 치료법으로는 경동맥 화학색전술 그 이외에도 다른 치료가 어렵거나 혹은 다른 치료와 병합해서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고 이런 다른 치료를 못하는 경우 간 기능이 좋을 때는 정신화합요법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표적 치료제들이 개발이 돼서 많은 간암 환자에게서 생존율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치료를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간절제 수술 후에도 재발을 한다면 국소치료법을 같이 추가로 시행할 수 있겠고 국소치료법을 추가 시행하고 나서 다시 간암이 남아있다면 방사선 치료라든지 경동맥 화학색전술 이런 부분들을 함께 치료를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간암 같은 경우는 그 예후가 대체적으로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교수님,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그 병기에 따라서 생존율이 좀 많이 달라지겠죠? 네, 간암은 불행히도 현재까지 생존율이 나쁜 암종에 속합니다. 폐암이나 담낭암, 췌장암과 마찬가지로 간암은 5년 생존율이 아주 나쁜데요. 90년대에는 그 5년 생존율이 10%에 머물렀지만 현재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30% 이상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간암은 병기별 생존율을 보시면 간암이 1기일 때는 5년 생존율이 50% 이상이지만 4기일 때는 10% 이하로서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평상시에 대수롭지 않게 하는 행동들이 몇 가지 있어요. 가령 뭐 면도기를 같이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손톱깎이를 같이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인데 교수님, 이 밖에 또 조심해야 되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히나 간암의 원인이 되는 가장 많은 원인이 우리나라에서는 B형 간염, C형 간염이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성 간염이 전염되는
전염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면도기라든지 그다음에 그 칫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쓰셔야 되고, 특히나 우리가 관가하고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손톱깎이라든지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혈액이 나의 혈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은 바이러스성 간염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이외에도 문신이라든지 혹은 귀를 뚫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소독되지 않은 기구를 쓰는 무허가라든지 위생이 좋지 않은 곳에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철저하게 위생이 관리되는 곳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임신부의 경우에 B형 간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태아에게 감염이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교수님, 방법이 있는지가 참 궁금해요. 네, 지금도 많은 임산부가 만성 B형 간염의 관리 때문에 저희 진료실로 오고 있습니다. 먼저 원래 진료를 받으시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는 게 가장 좋겠고, 최근에는 임신 기간 동안에도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약제가 있어서 만약 임산부에서 혈액에 B형 간염 바이러스의 농도가 아주 높다면 임신 28주에서 32주 사이에 항바이러스 예제를 투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태아가 태어난다면 면역 글로불린과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대부분의 엄마에게서 태아로 전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네. 이 시간 이렇게 간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일단 사망률이 높은 만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겠고요. 네. 생활 속에서 간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하신 내용을 짧게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간암의 원인이 되는 만성 B형 간염, 만성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코올 남용을 피하고, 최근 많은 간질환의 원인이 되는 비만, 당뇨와 같은 대사 질환으로 인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에서는 간암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경변증 및 만성 바이러스 간염 환자들에게서는 간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6개월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 복부 초음파 또는 CT를 반드시 시행하셔야 됩니다. 네, 간암은 이렇게 40, 50대 남성의 암 사망 원인 1, 2위를 다투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한 가정을 흔들리게 하는 무서운 암으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기적인 건강 검진만이 나와 가족 모두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소화기내과 장병국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철원 씨, 장혜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